반갑습니다, 형님, 누나들. 자,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볼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원정 관련주들. 왜 우리가 이제 원정 관련주들을 지금 조금씩 이제 봐야 되는지, 그걸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이 원전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원전에 대한 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일 거예요, 원전은. 아시겠죠? 이렇게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 그런 정책적인 그런 한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요거는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원전은 우리가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시되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원전 플러스 알파. 물론 이제 원전도 하면서 이렇게 또 알파를 하는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원전, 지금 이제 24%에서 30%까지 그 비중을 늘린다고 하죠. 그 기사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제 원전 관련주들 오늘 어떤 게 뭐 좀 우리가 사볼 만한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 보기에 앞서 갖고 제가 참치형 구독 이벤트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10%에서 20%까지가 아니고 20% 이상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10% 미만, 뭐 사실 뭐 5%에서 뭐 10%, 뭐 이렇게 사실 뭐 욕심이 그렇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 보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10% 이상은 수익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 좀 짧게 짧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짧은 매매를 좀 이제 습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매수가, 뭐 매도가, 뭐 손절가, 이렇게 뭐 목표가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업무를 합니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조금 푸근하게 드려요. 푸근하게 드리기 때문에 걸어놓고 기다리면 이제 걸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해갖고 좀 세팅을 해갖고 제가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제가 지금까지 좀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좀 리뷰를 좀 드리자면, 지금 이제 노터스라는 기업이 있죠.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해갖고 지금 이제 HLB 투자도 했고, 지금 뭐 어쨌든 노터스라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시야로 이 동물 그 비임상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좀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유상증자 이슈, 무상증자 이슈로 해갖고 이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줬었습니다. 요럴 때 사실 좀 매도를 쳤어야 됐어요. 이 100% 수익 줬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몇 주 받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1 보내주신 분들이 모두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수익을 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신성홀딩스. 제가 식품 관련해갖고 식량 관련해갖고 제가 또 이제 한번 리뷰를 했었죠. 식량 관련주도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렇게 막 이제 등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 하면서 이제 뚫고 가는 요런 시점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매하기 굉장히 편한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량 관련주들도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보내드렸고 신성홀딩스 지금 60%까지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44% 해갖고 수익 받고, 자,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뭐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 여전히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갖고 40% 이상 수익도 받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나갔던 종목은 이제 CIS였어요. CIS. 제가 장중에 이게 타점을 이제 제가 16,100원에서 16,300원 정도로 타점을 드렸습니다. 자, 손절가를 15,900원으로 잡았어요. 사실 좀 부담 없는 손절가죠, 사실 여러분들. 자, CIS.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지금 분봉 어디서 제가 드렸냐면 이게 매수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10시부터 해갖고 지금 요렇게 하고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다가 요렇게 해갖고 오늘 오를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 100만 주 들어왔고 오늘 증시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어요. 증시였던 특히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해갖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CIS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있었냐? 지금 이제 매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주주 지분 GB홀딩스 매각 이슈가 있는데 이제 매각에 대한 요런 이제 예비 입찰, 예비 입찰이 이제 이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망에 올라와 있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삼성 SDI 뭐 LS 만도 코오롱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대형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 엔솔 굉장히 LG 엔솔과 CIS와의 이런 협업 그리고 이런 관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사실 뭐 삼성 SDI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CIS는 물론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이제 CIS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고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빵빵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배터리 3사 이외에도 노스볼트니 뭐니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에요. 사실 이것이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CIS 이번 이제 예비 입찰 관련해 갖고 좀 해갖고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이제 매수하신 분들 오늘 또 오전에 매수했는데 흐름이 좋다라고 이게 또 감사하다라고 이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갖고 지금 8% 수익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물론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단기 종목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해서 숫자 1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제가 매수할 만한 종목을 딱 찍어서 추천 사유를 붙여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이들 받아 가셔 갖고 좀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이벤트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이제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뭐 이야기가 있었어요. 좀 윤정부 최대 수혜주라더니 주춤하는 원전주. 12곳 중에 6곳은 10% 넘게 하라. 나중에 주가를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런 한미 원전 동맹 강화에도 지금 뭐 17% 떨어진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리스크 우려, 사실 뭐 해외 수주에 대한 이제 부분은 이제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비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30% 이상 확대를 하겠다. 탄소 중립 에너지 믹스 대폭 수정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국내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구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확정한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그 의지를 드러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정권 이제 시절 국제사에서 선언한 이제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NDC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면서도 문 정부의 NDC 달성 방식은 폐기하겠다. 2030년까지 24% 설정된 원전 비중을 30%대로 확대하고 신재생 비중을 20%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 위주에서 원전 중심으로 전면 수정해갖고 탄소 중립이랑 원전 산업 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이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연구 개발 예비 예타 대상 사업 규모도 지금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을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을 허용해서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 여건도 이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원전 확대에 대한 이 의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지금 탈원전 첫 승부처가 이제 체코. 그래서 이제 승부는 윤이 지고 있다라는 그 대통령이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외 수주가 또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한 총리 원전 적극 활용, 이 대통령의 이런 이제 의지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산업부 장관, 체코, 폴란드 수주전 이제 수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로다가 이제 6월 30일 날 출국합니다. 어디로? 체코 찍고 폴란드. 체코 두 코 반이 8조, 폴란드 40조짜리. 요거를 따내기 위한 이제 대통령 비즈니스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 폴란드에서 원전 세일즈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한국 수출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운영하고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이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대장격이 이제 바로 뭐다?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한신기계예요. 한신기계. 한신기계가 이마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나간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이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나간 물량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력이라는 아이들은 이 윤 정권의 어떤 그런 정책, 윤 대통령을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덧 주가는 이 상승분의 절반 가격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요 딱 라인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반등을 줄 확률이 높은데, 자, 여러분들 반등을 주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구간들이 다 저항 라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일목균형표, 이 구름대 라인에 진입한다. 다시 한번 21선 안착을 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한신기계.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진짜 이슈나 뭐 이런 이제 회사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원전도 하지만 원전 뭐 최강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지만 이제 신재생 이쪽도 이제 꽤나 하고 있단 말이죠. 풍력, 터빈, 수소 터빈, 가스 터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모멘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뭐 이런 채권단 졸업하고요. 그리고 뭐 악재가 터질 악재가 없는데 지금 지수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기관들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기관들이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집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뭐 사모펀드, 뭐 금융투자, 뭐 외국인까지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개선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저가를 잡아주는 이런 흐름은 있지만 아직까지 요거는 이제 하방이 너무 강해요. 이 역배열 추세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회비용을 좀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정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배열인데 좀 약간 추세적으로 조금 단기 이평선들이 꺾인 종목들 바로 이제 한신기계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인데 61선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21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좁혀져 가는 요런 이제 구간들이 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그런 힘은 응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좀 좁혀지는 단계에 있는 뭐 이런 우진 같은 종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진 같은 경우 SMI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241선 내지는 1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봤을 때는 이제 우진이 조금 뭐 괜찮아 보이긴 하죠. 단기적인 반등을 줄 만한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무거워졌어요. 원래 무겁긴 합니다만 이게 다 무거워요. 이게 무겁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뭐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뭐 우진도 이제 사실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하는 업체죠. 그래서 어쨌든 우진도 아직 이제 이런 이제 세력들은 들어왔는데 아직 나가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이제 우진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저가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사실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년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별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에너토크도 굉장히 탄력 있는 종목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승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땐 유리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BHI도 이제 원전 관련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높은 좀 변동성을 최근에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회복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1선을 이탈을 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이런 흐름들 BHI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성 파워텍도 여기서 조금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들어온 물량은 많은데 이제 나간 물량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좀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진 부분이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내일 아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121선이 좀 저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기술이란 또 종목이 또 있죠. 근데 우리 기술 최근에 이제 18억 규모 원전 분산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을 또 맺었고 이게 참 누리호 관련해 갖고 또 우리 기술 뭐 요거는 좀 이제 언어 유익. 근데 이제 우리 기술 또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41선이 좀 강력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금 이제 확산이 되었다가 좀 이제 수렴을 하려는 요런 좀 구간에 있는 그리고 241선, 12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런 이제 241선이 좀 당장에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224일선 안착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진 파워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진 파워는 이제 수소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어갖고 지금 수소 관련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서정기전이라는 종목도 사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좀 약간 이제 수렴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렴 구간. 자,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갖고 등락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수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서정기전입니다. 서정기전은 어쨌든 지금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고 지금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저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이제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소화를 해야지 다시 한번 이런 고점 돌파가 가능한 그런 이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정 기전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이제 G2 파워예요.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던 4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지금 이제 저의 감일 수도 있어요. 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호가상으로 이제 이 흐름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끼가 있습니다. 이 끼 있는 종목이에요. 자, 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쨌든 좀 변동성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쨌든 21선 정도 지지를 보시고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자면, 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뭐, 그리고 이제 중전기기의 연구개발, 제조 생산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신기술 인증 뭐 등등등 해갖고 조달청 동안 뭐, 공공기관, 뭐, 공급 매출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사실 G2 파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왜냐? 이제 수배 전반이라는 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G2 파워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제품. 그래서 이런 이제 원자력 발전 설비에 있어갖고 이제 꼭 필요한 필수 인증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Q 클래스급의 이제 품질 기준의 전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제 진단하는 이제 수전반. 그거를 바로 이제 생산하는 것이 이제 G2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이런 요런 이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플러스 태양광이에요. 이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들 이제 원전 플러스 신재생 요런 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원전 플러스 이제 수소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G2 파워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뭐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잘 뭐 장사는 잘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때 좀 적자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났고, 현금 보유량이 또 어마어마하네요. 부채 비율도 낮고 좋은 회사예요. 때문에 G2 파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될 거는 이게 신규 상장주라는 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선을 기점으로 해갖고 비중 조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이제 원전 관련주들, 네가 꼽아주는 원전 관련주들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를 해서 원전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꼽고 있는 베스트 1을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추천 사유까지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힘든 장 저와 함께 이겨내 봅시다. 참치형 이번 달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단기 종목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